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아이언을 기복 없이 탑핑이나 뒷땅이 안 나도록 치고 싶으신가요? 프로님들의 공을 보면 미사일처럼 쭉 뻗어가는데 우리가 친 공은 하늘로 뻥 떠버리는 대포동 미사일처럼 날아가요. 드라이버가 진짜 잘 맞은 날도 아이언이 이상하게 날아가면 스코어 내기가 너무 힘들죠. 원래 아이언은 정확도와 일관성이 중요한 클럽인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이언을 기복, 탑핑, 뒷땅, 산무로 칠 수 있을까요? 제가 세계 1위 코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현 시점 가장 인기 있는 PGA 선수가 누구죠? 이 사람의 이름을 내면 전부 고개 끄덕끄덕입니다. 바로 로리 맥길로이예요. 로리 맥길로이를 만든 코치가 누구일까요? 피터 코엔이에요. 피터 코엔은 스윙 기술에 통달한 사람이죠. 이번 영상에서 피터 코엔이 알려주는 파스처, 백스윙, 다운스윙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레슨에서도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인사이트 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대포동 미사일이 아닌 현무 미사일 샷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피터 코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채 스윙을 하는 것이지 균형을 잡으며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균형을 먼저 잡은 채 스윙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모든 스포츠는 좋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골프는 더 심하죠. 그럼 어떻게 좋은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파스처라고도 하죠. 파스처는 스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파스처를 알려드리기 전에 몸의 밸런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밸런스는 세 위치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발, 두 번째는 몸의 중앙인 꼬리뼈, 마지막은 몸의 상부인 척추 상단입니다. 올바른 파스처를 취하면 이 세 부위가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스윙이 만들어지죠. 발은 스탠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하죠.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클럽 샤프트로 어깨 넓이를 잰 다음 그 길이 그대로 스탠스를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꼬리뼈예요. 앞에서 보면 배꼽 밑이죠. 이 부분은 골반을 접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백돌이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골반을 접지 않고 허리로 구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반을 접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클럽 샤프트만 있으면 돼요. 엉덩이 쪽을 살짝 구부려 볼까요? 그럼 엉덩이 옆에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거예요. 클럽을 손에 쥔 채로 엉덩이 뼈에 엄지손가락을 대세요. 그렇게 밀면 골반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구부리면 상체가 앞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발 뒤꿈치에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발의 중간 부분 혹은 살짝 앞꿈치에 중심이 가야 하죠. 그래야 제대로 균형 잡고 스윙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세를 만들었으니 클럽을 쥐어야겠죠. 자, 알려드린 대로 파스처를 취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상태로 클럽을 잡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팔을 앞으로 빼거나 뒤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떨어뜨린 그대로 손을 모아서 클럽을 잡으면 되죠. 이제 어드레스의 마지막 무엇이 남았죠?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벤 호건도 위대한 프로 선수들은 그립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립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그립은 자연스럽게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잡는 게 자연스럽게 잡는 걸까요? 사람마다 팔을 내렸을 때 손 각도가 다릅니다. 팔을 내린 채 손을 모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각도예요. 그 각도로 잡아야 하죠. 자, 그립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들 아는 오버랩 그립이에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에 걸친 그립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립을 잡아요. 손목도 자연스럽고 결속력도 강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터록 그립입니다. 로리 맥길로이 그립으로도 유명하죠. 인터록 그립은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검지를 깍지 끼듯 완전 결속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록 그립은 손목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유연해야 하죠. 마지막은 베이스볼 그립이에요. 피터 코엔은 여성분들에게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라고 많이 추천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모든 손가락이 클럽을 잡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골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는 스윙으로 결정되죠. 그럼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백스윙을 하면 몸통이 스프링처럼 꼬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피터 코엔이 말한 가장 쉽게 몸을 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프 스윙은 그냥 뒤로 갔다가 앞으로는 회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스프링처럼 탄성을 가져야 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선 운동을 하면 돼요. 나선이라는 것은 계단으로 올라갈 때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거예요. 골프 스윙은 왼쪽 발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어깨까지 나선형으로 꼬아져야 합니다. 왼쪽 발에서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서 오른쪽 정강이, 왼쪽 정강에서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에서 오른쪽 엉덩이, 왼쪽 복부에서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어깨로 꼬이는 느낌을 만들어야 하죠. 이게 프로 선수들을 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백스윙을 했을 때 옷이 사선으로 꼬아지죠. 그냥 좌우 회전 운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이 꼬임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는 꼬임이 풀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다운스윙을 해야 하죠. 약간의 팁을 드리면 몸을 회전하며 오른쪽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는 왼쪽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 느낌을 완성하면 공을 찍어칠 수 있게 됩니다. 네, 꼬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피터 코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관성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시그니처 훈련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일관성 있는 아이언을 치기 위해선 공을 압축해서 쳐야 합니다. 압축해서 치기 위해선 공을 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공을 치는 자세는 스윙 평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스윙 평면을 단순하게 만들어 압축해서 공을 칠 수 있을까요? 바로 클럽 샤프트를 일정한 각도로 만들며 스윙하면 됩니다. 샤프트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공을 압축해서 때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예쁘게 만들 수 있죠. 대포동 미사일이 아닌 현무 미사일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각도를 유지하며 스윙을 해야 할까요? 자, 어드레스 때는 클럽이 어떻게 세팅되어야 하죠? 네, 45도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45도를 만들어야 하죠. 이후 백스윙 탑이 또 중요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팔을 올려 오른팔과 왼팔이 45도 각을 이뤄야 하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는 오른팔 팔꿈치를 들어서 90도를 만들어요. 팔과 몸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어서 다운스윙도 샤프트가 45도를 이루고 몸을 회전하면서 공을 임팩트 할 때도 45도를 유지한 채 공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기 위한 핵심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른팔이에요. 백스윙 때는 이 위치에서 45도를 만들어야 하죠. 그러려면 힌지가 완성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올리면 팔꿈치를 드는 게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힌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임팩트까지 가져가야 하죠. 그럼 어떻게 힌지를 풀리지 않은 채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피터 코엔이 진짜 쉬운 연습 방법을 알려줬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크로스 핸드 그립은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오른팔 포지션을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반대로 잡고 백스윙을 하면 오른팔이 뒤로 나가지 못해요. 플라잉 엘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그립으로 다운스윙을 하면 오른팔 팔꿈치가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스윙 자세 자체가 오른팔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임팩트 때는 몸을 돌리지 않으면 임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몸을 회전해야 임팩트를 할 수 있죠. 몸 회전까지 익힐 수 있어요. 크로스핸드 그립으로 스윙을 하면 오른팔 포지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팔 포지션을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실제 스윙할 때는 빈번하게 이전에 친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휴버 임팩트를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백스윙 때는 소리로 오른팔 힌지를 언제 가져갔는지 알 수 있고 백스윙 탑에서는 손목이 꺾여 있어서 오른팔 팔꿈치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힌지가 풀리지 않아서 하체 턴을 해야 임팩트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아래 고정 댓글 달아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세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계 탑 코치의 레슨을 배우셨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균형 잡힌 파스처, 꼬임으로 스윙하기, 마지막으로는 오른팔 포지션이에요. 이 영상을 시청만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서 꼭 연습하세요. 그래야 대포동 미사일이 아닌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뭐라 했죠? 구독자분들의 싱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스윙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스윙은 존재합니다. 누구의 스윙일까요? 이전에는 대부분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연습장마다 타이거 우즈 스윙 시퀀스가 액자로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황제의 왕관이 넘어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로리 맥길로이예요. 로리 맥길로이는 2007년 18살의 나이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부하비 데저트 클래식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11년 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을 우승했어요. 역대 최소타 기록을 세우며 말이죠. 그의 나이 불과 22살 때예요. 로리는 타이거의 기록을 많이 깼어요. 대표적인 게 최연소 PGA 메이저 대회 2승 기록을 4개월이나 단축했죠. 또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도 세웠어요. 바로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가 기록한 26살이야 메이저 대회 4승이란 대업적이죠. 뽕 한 스푼 추가하면 김주영 선수도 타이거 우즈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로리 맥길로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죠? 네, 드라이버죠. 근데 드라이버만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언샷이에요. 여기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일까요? 로리 맥길로이와 인공지능 골프 로봇이 대결을 펼치는 영상이에요. 로리가 어릴 때 즐겨하던 세탁기에 골프공을 넣는 것으로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로리 맥길로이가 이겼어요. 로리의 아이언샷 정확도는 로봇도 못 따라올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알려주는 아이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이크어웨이 바디 턴이에요.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컨샷 온 그린은 물론이고 홀컵에서 1m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샷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자신의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았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테이크어웨이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테이크어웨이가 전체 스윙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테이크어웨이의 대표적인 예는 클럽이 몸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리 맥길로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클럽이 뒤로 빠지니 여기서 클럽을 계속 움직이려면 팔꿈치가 들려야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른팔이 들리면서 플라잉 엘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요. 리듬과 템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스윙 중에 클럽이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임이 막히는 어색한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헤드를 던지지 못하고 미는 스윙이 되는 거죠. 던지는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목이 꺾인 채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하죠. 흔히 공을 던질 때 하는 그 자세처럼요. 플라잉 엘보는 전형적인 미는 스윙 자세예요. 그럼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해야 안정적인 스윙 플레이를 만들고 백스윙 탑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로리 맥길로이가 알려주는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목이에요.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옆으로 움직이고 그 손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하면 백스윙 탑에서 팔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맞아요. 오른팔은 세워지고 왼팔이 숙여지며 45도 각을 만들어내죠.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던지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훈련 똑딱이 아시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몸통과 팔의 역삼각형이죠. 테이크어웨이 초반에는 그 역삼각형을 유지하며 테이크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높이까지 오기 전 오른손 힌지를 완성해야 하죠. 즉 처음부터 손목만 움직여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알았습니다. 사실 로리 맥길로이 스윙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바디턴이죠. 이번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로리 맥길로이가 아이언 팁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공의 궤적과 탄도예요. 왜 그럴까요? 드라이버야 상체가 기울어지고 볼을 위로 치며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클럽이죠. 하지만 아이언은 온 그린 하기 위한 클럽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리에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죠. 또 필드에 있는 여러 장애물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궤적과 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언샷의 탄도와 궤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로리 맥길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공을 압축해서 쳐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을까요? 공을 압축해서 치기 위해선 다운블로우로 임팩트를 해야 합니다.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선 핸드 포워드가 되어야 하죠. 또 핸드 포워드가 되기 위해선 팔이 앞으로 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하체턴과 몸통 회전을 해야 하죠. 네, 이렇게 몸통 회전이 중요하답니다. 이 중요함을 알았죠?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죠? 네, 똑딱이 스윙이에요. 그 다음 L2L, 하프스윙, 풀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죠. 몸 회전은 하프스윙까지 가서야 배우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팔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팔 사용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몸통 회전을 연습할 때는 팔과 함께 연습하기 때문에 몸 회전만 집중해서 연습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몸 회전을 극대화해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4단계에 걸쳐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을 하면 바디턴이 될 뿐 아니라 힙턴도 연습되고 무게중심 이동도 되니 꼭 해보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간단하게 클럽을 가슴에 두고 손을 X자로 감싼 다음에 앞뒤로 회전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회전하면 될까요? 뒤로 회전할 때는 앞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옆을 볼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려면 왼발이 살짝 따라와야 하죠. 앞으로 회전할 때는 그립이 옆 라인을 지나서 몸 앞으로 나올 때까지 회전을 해야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발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피니시 자세처럼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하죠. 그래야 이 정도로 회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의 움직임과 골반 회전을 익히는 단계예요. 이걸 20번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골프 스윙을 서서 하나요? 아니죠. 상체를 구부려서 스윙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클럽을 가슴에 안고 첫 번째 방법처럼 회전을 하는 거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상체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은 스윙 플레인입니다. 스윙 플레인을 상상하며 회전해야 하죠. 이렇게 훈련을 하면 클럽이 아래쪽을 가리킬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도 20번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세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클럽을 가슴에 안고 상체를 구부린 채로 회전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두 발을 모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떼고 뒤로 끝까지 회전했을 때 왼발을 바닥에 붙이며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팩트를 지나 팔로우스루를 할 때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리고 오른발은 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백스윙 탑에서 왼발을 바닥에서 떼고 옮기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팔로우스루 때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유의해서 연습하면 체중 이동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도 20번 연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체중 이동까지 했으니 네 번째 단계를 설명드려야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하죠. 무엇일까요? 네, 타이거 우즈 스쿼시예요. 여러분, 스윙할 때 몸이 상하로도 움직입니다. 위로 움직임을 너무 빨리 가져가면 배치기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배치기도 고쳐져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은 세 번째와 똑같이 합니다. 두 발을 모으고 왼발을 떼면서 백스윙을 가져가죠. 다른 점은 다운스윙으로 넘어갈 때 무릎을 굽히며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왼발 무릎이 약간 오른쪽으로 밴딩돼야 하죠. 이 모션을 하고 똑같이 팔로우스루를 하며 왼발로 모든 체중을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오른발 뒤꿈치는 떨어져야겠죠. 이 훈련도 20번 반복해서 하면 돼요. 이 다음 단계도 있는데 그건 팔과 몸통 회전을 연계하는 단계라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하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네, 이 네 단계를 각 단계마다 20번만 연습하면 바디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 포워드도 되고 다운블로우로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죠. 아이언을 압축해서 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준 팁이죠. 무엇일까요? 네, 공 위치입니다. 로리는 아이언샷을 압축해서 하기 위해 스탠스의 중간보다 앞쪽에 공을 둔다고 해요. 그래야 아이언 헤드로 덮으며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너무 길면 끝까지 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싱글을 치기 위한 다른 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필요한 분은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로리 맥킬로이의 아이언 팁을 모두 알아갔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두 번째는 공을 압축해서 치는 거죠. 공을 압축해서 치기 위한 핵심은 뭐라고 했죠? 바디턴이죠. 바디턴 훈련하는 방법도 모두 알았어요. 바디턴 연습은 정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샷을 만들어주니 꼭 연습해보세요. 그럼 로리 맥킬로이의 아이언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보니 저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골프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로도 골프를 찾아보며 배우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모두가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복귀 좀 보셨나요? 타이거 우즈는 교통사고로 뼈가 산산조각 났고 나이도 40대 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서 드라이버는 300야드를 펑펑 날리고 아이언은 홀에 바짝 붙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타이거 우즈라서 가능할까요? 사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런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백스윙이에요. 여기 타이거 우즈가 찰리 우드의 스윙을 코치하는 영상에서도 타이거는 찰리의 백스윙부터 확인했습니다. 물론 칭찬을 듬뿍 하면서 말이죠. 멋진 아빠의 모습이에요. 골프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제는 아이언이 기가 막히게 잘 맞던데 갑자기 오늘은 아이언이 뒤땅나고 이상하게 날아가는 경험 말이죠. 그렇다고 다운스윙을 점검하면 다시 정타가 맞던가요? 아니요. 운 좋은 어느 날이 되어서야 다시 정타가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타를 치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백스윙에서 팔 포지션을 제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오른팔 왼팔 모두 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백스윙 팔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팁들만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백스윙만 고쳤는데 다운스윙까지 좋아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을 던질 때 오른팔 팔꿈치가 어디에 있나요? 네, 몸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손목보다 팔꿈치가 앞에 위치하고 있죠. 골프에서 헤드를 던질 때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팔꿈치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펴버리죠. 그러면 스윙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럽이 앞으로 나가려면 몸을 들어야 하고 몸을 틀어야 하니 회전도 안 되고 그러면 팔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왼팔이 굽혀지며 치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런 오른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립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립을 잡을 때 손 포지션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손 포지션뿐 아니라 팔 포지션과 손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클럽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보겠어요. 자세가 너무 이상해지죠? 이렇게 잡고 백스윙을 하면 플라잉 엘보가 됩니다. 잘못된 자세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팔꿈치와 어깨가 바깥쪽으로 회전해야 하죠. 그리고 손목을 돌려서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백스윙 했을 때 손바닥 위에 장반이 얹어진 자세로 백스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포지션을 알았으니 이제 백스윙을 알려드려야겠죠. 백스윙 때 오른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아령을 들고 이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오른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몸에 딱 붙이면 이두 운동 자세죠. 여기서 덤벨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이건 손바닥이 바깥쪽을 보게 한 상태에서 시작한 자세고, 이제 그립을 잡듯이 손바닥이 옆을 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돌리며 위로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몸 회전만 추가하면 오른팔 백스윙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든 거예요. 그럼 다운스윙도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다운스윙을 하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장구 쳐보셨죠? 오른손 바닥으로 물을 밀면서 장풍하는 느낌으로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며 물을 밀어낸 사람은 없죠. 네, 이렇게 오른팔 포지션을 알았습니다. 이제 왼팔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왼팔을 흔히 리드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윙을 리드하는 팔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백스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윙 평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백스윙을 너무 플랫하게 하면 오버 더 탑과 같은 덮어치는 다운스윙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아웃인 스윙, 즉 덮어치는 스윙을 만드는 패턴이죠. 백스윙을 플랫하게 가져가는 문제는 테이크어웨이에서 클럽을 너무 뒤로 빼면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괜찮게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클럽이 눕혀져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백스윙의 스윙 편면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왼팔입니다. 왼팔 팔꿈치가 샤프트를 컨트롤하죠. 왼팔을 쭉 펴서 엄지를 위로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엄지를 좌우로 90도까지 회전하면 팔의 어느 부위가 회전되나요? 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가 회전됩니다. 즉, 전완 부위가 회전하죠. 팔꿈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제 팔꿈치에서 어깨 회전을 확인해 볼까요? 아까 왼손 엄지를 위로 올린 채 회전을 했었죠.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보다 더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어깨가 회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팔꿈치가 회전하죠. 90도 전까지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아도 전완만 움직였지만 말이에요.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옆을 보고 있으면 제대로 테이크를 한 거고, 만약 엄지가 뒤쪽을 보고 있으면 플랫하게 백스윙이 된 거죠.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앞쪽을 가리키면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바깥쪽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뒤로 한 경우를 봐봅시다.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맞아요. 몸쪽을 향해 있지 않고 바깥쪽, 즉 타겟을 보고 있어요. 아까 팔꿈치가 옆을 볼 때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보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보면 엄지손가락이 더 안쪽으로 온 거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플랫하게 가져간 거예요. 팔꿈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지 테이크어웨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어드레스 때 팔꿈치가 몸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엄지가 뒤로 빠지며 샤프트가 플랫하게 백스윙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스윙 때는 왼팔이 수평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팔꿈치가 아래를 보고 있어야 하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데이비드 리드베터는 이 백스윙 팁을 전환에 빨간 점을 찍어서 해결해줬어요. 역시 명코치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네요. 백스윙을 했을 때 이 빨간 점이 45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는 왼팔 팔꿈치가 몸을 보게 하고, 백스윙 중간에는 팔꿈치가 아래를 보도록 스윙해보세요. 그러면 백스윙을 고쳤는데 다운스윙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스윙을 만드는 첫 번째 키, 백스윙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팔과 왼팔 포지션을 알려드렸죠. 원리야 영상에서 전부 설명해드렸어요.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면 어드레스 때 팔꿈치가 몸쪽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서 겨울 시즌 스윙을 연습하면 내년 봄 여러분의 스코어는 금방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윙크루죠. 장난이고 열심히 연습한 구독자님들 노력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골프에서 구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구력이 높은 분들은 필드 전반전을 완전 망쳤어도 후반전에는 기가 막히게 스코어를 줄입니다. 결국 본인의 스코어까지 낮추죠. 하지만 구력이 높아지면 실력도 좋아질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 꽤나 보셨을 거예요. 골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싱글을 치는 분들이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10년을 쳐도 싱글을 못 치는 분들이에요. 대체 무엇 때문에 구력이 늘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1년 만에 싱글을 치는 분들은 필드도 자주 나가고 레슨도 좋은 곳에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으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과 골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년 만에 싱글을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운블로우, 힘 조절, 마지막으로 릴리즈입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정보들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만 해도 5탄은 줄어든 그런 영상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운블로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을 하향 타격하는 거예요. 클럽이 최저점을 지나기 전에 공을 치고 바닥을 때리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다운블로우로 쳐야 할까요? 흔히 공을 띄우기 위해선 공 아래쪽을 쓸면서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야 할까요? 아니에요. 공 뒷부분을 아래로 내려 쳐야 공이 띄워집니다. 공 뒷부분을 내려 찍으면 공 앞부분이 튀어오르게 되죠. 공에 백스핀이 걸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언을 쳐야 프로 선수같이 탄도가 적당하고 일정한 아이언 샷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해되는 쉬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다운스윙 때 오른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뒷땅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헤드가 공을 먼저 치고 바닥에 닿죠. 이렇게 스윙을 해야 다운블로우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훈련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휴버 임팩트가 있는 분들을 위해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휴버 임팩트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실 휴버 임팩트 없어도 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휴버 임팩트는 오른손목을 고정해주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목 힌지가 언제 됐는지 청각으로 피드백도 해줍니다. 이게 정말 유용해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백스윙 할 때 오른발 힌지를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클럽이 엉덩이 높이까지 올라오기 전에 힌지를 완성해야 하죠. 이건 어프로치를 할 때도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어웨이를 함과 동시에 휴버 임팩트에서 딸깍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힌지를 완료하고 다운스윙을 하면 되죠. 몸과 팔을 회전해서 말이에요. 다운스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이죠. 오른손 바닥이 임팩트 때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스쿠핑이나 들리는 느낌이 들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오른손 바닥이 아래를 보면 몸을 앞으로 슬라이드하며 공을 칠 수 없어요. 반드시 힙턴을 해야 공을 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른손목이 고정되니 스쿠핑도 안 됩니다. 그러면 힙턴을 해야만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죠. 이게 휴버 임팩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연습 효과를 똑똑히 볼 수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휴버 임팩트가 없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선 샤프트가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임팩트 때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앞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 훈련은 자세를 잡는 거예요.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여져야만 공을 칠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숙여서 공을 치면 됩니다. 상체가 반드시 서 있으면 샤프트가 기울여지지 않아도 쉽게 공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체를 완전히 숙이면 달라지죠. 거의 90도가 되도록 구부린 다음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 포워드를 하지 않으면 클럽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무조건 힙턴과 함께 샤프트를 기울여야지 공을 칠 수 있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상체를 숙이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상체를 더 숙여야 하니 평소보다 발이 더 뒤로 빠져야겠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며 공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비거리는 줄어들더라도 공은 똑바로 나가야죠.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핸드 포워드가 근육에 새겨집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만 숙이는 거죠. 가슴과 머리가 일자가 된 채로 상체를 아래로 숙여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하면 안 돼요. 허리는 C컵을 유지한 채 골반을 접어야 하죠. 이 훈련을 하면 정상적인 스윙을 할 때도 핸드 포워드로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아이언 다운블로우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엇이었죠? 네, 힘빼기예요. 흔히 골프에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하면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골프 스윙은 부드러운 한 동작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하지만 힘이 들어가면 부드럽지 않은 여러 동작이 돼버려요. 힘을 빼는 핵심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립과 팔입니다. 그립을 너무 강하게 쥐면 어떻게 될까요? 팔과 손목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경직되죠. 이렇게 손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스윙이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립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칠 때 페이스면이 흔들리죠. 그래서 대부분 헤드가 열리며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납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스윙이 부드럽지 못하죠. 반면 힘을 전부 빼면 클럽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할까요? 가장 느끼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잡고 수직으로 들어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팔의 힘을 완전히 빼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클럽과 헤드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게 가장 약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1단계죠. 이 상태에서 클럽을 90도까지 내려볼까요? 팔과 손에 힘이 들어가죠? 이 정도 힘을 준 게 5단계예요. 그럼 우리는 몇 단계로 힘을 주며 스윙을 해야 할까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5단계 위치에서 45도 위로 올려볼까요? 클럽이 더 가벼워지고 팔과 그립에 힘도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 힘으로 스윙을 해야 하죠. 자, 그럼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하는지 알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힘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스윙하는 동안에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팁을 드리면 1단계로 스윙을 한 다음 5단계로 스윙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단계 수준으로 힘을 주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 스윙하는 중에 3단계 힘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아, 이 정도 힘이 들어가야지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요. 이렇게 3단계 힘을 주고 스윙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윙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릴리즈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립에 힘을 빼고도 릴리즈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추어가 가장 고치기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프 스윙할 때 3가지의 지렛대가 작용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슴에서 어깨, 두 번째는 어깨에서 손목, 마지막은 손목에서 클럽 헤드죠. 릴리즈는 마지막 지렛대를 활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릴리즈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렛대에 3요소가 있죠. 무엇일까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이에요. 시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받침점은 시소에서 가운데를 받치는 점입니다. 힘점은 힘이 들어가는 지점이죠. 마지막 작용점은 무엇일까요? 힘점에 힘이 들어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점이에요. 손목에서 클럽 헤드까지의 지렛대에서 받침점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오른손이 받침점입니다. 그럼 힘점은 어디일까요? 네, 왼손이고 마지막 작용점이 클럽 헤드입니다. 보게 되면 받침점이 힘점에 완전 붙어있죠? 받침점과 힘점이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작용점의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클럽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릴리즈예요. 그럼 릴리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렛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손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한 번쯤 연습은 하셨을 거예요. 골프를 시작하면 무조건 하게 되는 L2L이죠. 왼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되며 자연스럽게 릴리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L2L보다 더 쉬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연습 방법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피트 투게더 드릴입니다. 두 발을 붙여서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거죠.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립을 잡습니다. 팔과 그립에 3단계 힘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발을 붙인 채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L2L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면 돼요. 이 훈련은 왜 할까요? 피트 투게더 드릴은 하체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됩니다. 발을 붙이고 스윙하면 큰 파워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윙 템포와 리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백스윙 때는 왼팔이 앞쪽에 위치하고 임팩트 때는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팔로우 스루 때 오른팔이 왼팔 앞에 있게 됩니다. 이게 릴리즈예요. 이 움직임을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할 수 있는 감각으로 훈련하는 거죠. 피트 투게더 드릴 할 때 공이 이상하게 나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거리는 줄더라도 공이 직선으로 쭉 뻗어가야 하죠. 공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나가면 릴리즈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 골프공이 똑바로 나갈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크루는 실력을 한 단계 높여줄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다운블로우, 두 번째는 힘빼기, 마지막 세 번째는 릴리즈예요. 연습 방법도 모두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 스윙 크루는 뭘 해야 한다 했죠? 맞아요, 연습이에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근육에 새겨야 하지 않겠어요? 이 3가지를 고치면 여러분은 충분히 싱글을 칠 자격이 있는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싼 돈 주고 배우는 레슨보다 더 값어치 있는 내용이죠. 여러 번 보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크루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 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크루입니다. 여러분, 골프 친 다음에 몸 곳곳이 쑤신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골프는 근육이 쑤실 정도로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근육이 아프기보단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는 그런 스포츠죠.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스윙을 하길래 근육이 쑤시는 걸까요? 바로 상체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스윙은 몸 전체를 이용해서 클럽을 회전시켜야 해요. 하지만 몸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팔과 상체로만 다운스윙을 하면 상체가 쑤시죠. 흔히 강하게 치기 위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백스윙을 높고 크게 하면 클럽이 크게 움직인 만큼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공이 멀리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너무 크게 회전하면 열심히 몸을 꼬아 만든 원심력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마치 머리끈이 끊어지듯 말이죠. 결국 한정된 회전 안에서 그 힘을 얼마나 공에 압축시키는지예요. 그게 바로 다운스윙의 핵심이죠.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가 다치지 않고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쪽쪽 가져왔으니 분명 도움될 거예요. 그럼 몸이 쑤시지 않고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코치인 부치 하몬이 타이거 우즈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킨 훈련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환 동작을 하고 다운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거가 한 훈련도 이 전환 동작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전환 동작은 하체를 사용하는 시작이고요. 전환 동작을 해서 하체를 사용하면 거리만 좋아질까요? 여기 골프 부상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부상자 중 28%는 골프 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대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가장 큰 비중인 37%는 뭐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까요? 클럽에 맞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쩌다 클럽에 맞았을까요? 그립을 너무 약하게 쥐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프 부상자들 중 염좌나 근육통으로 부상을 입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잘못된 체중 이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짧은 채보다 드라이버 같이 긴 채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대박인 게 30명의 아마추어 중에 드라이버는 84%, 8번 아이언은 73%가 잘못된 체중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체중 이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어드레스 때는 체중이 중심에 있고 백스윙 탑에서는 뒷발, 임팩트 시에는 앞발로 가야 하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할 때 앞발로 체중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환 동작이에요. 그럼 전환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치 하몬 아카데미에서 3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클럽을 튼튼하게 지지한 채로 있는 것. 두 번째는 골반이 상체와 분리되어 회전하는 것. 거의 어드레스 자세까지 회전해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클럽 샤프트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체가 클럽을 튼튼하게 지지하면 뭐가 좋을까요? 안정적이게 스윙이 이루어지죠. 전환 동작을 하고 다운스윙으로 넘어갈 때 정확하고 통제된 다운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인 골반이 상체와 분리되어 회전하는 것. 자주 설명드렸죠? 진짜 너무 중요해요. 수건 기억하시죠? 수건 양쪽이 같이 움직이면 속도가 안 나요. 한쪽이 빠르게 먼저 움직여야 반대쪽이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죠. 이걸로 말 다 했어요. 마지막인 샤프트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은 스윙 궤도와 타격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샤프트가 부드럽게 떨어지면 클럽이 올바른 궤도를 유지하며 볼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일관된 타격을 만들어줘요. 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무게중심 이동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면 셋업을 하고 하프 백스윙까지만 하고 전환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핵심은 발바닥의 압력을 어디에 두는지죠. 처음 어드레스 때는 오른발 왼발 몇 대 몇으로 무게중심이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5대 5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프 백스윙을 했을 때는 몇 대 몇이어야 할까요? 네, 오른발은 7, 왼발은 3이어야 해요. 그리고 전환 동작을 했을 때 왼발 무릎이 먼저 가고 골반이 열렸을 때죠. 이때 오른발 왼발에 몇 대 몇으로 무게중심이 있어야 할까요? 네, 오른발에 4, 왼발에 6이 있어야 합니다. 굳이 스윙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 훈련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전환 동작을 할 때 왼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골반이 열리면 그 결과로 샤프트가 살짝 내려오는 거예요. 무게중심 이동 연습만 하면 부치 하몬 아카데미에서 강조한 3가지를 전부 다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전환 동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힙턴이에요. 힙턴을 하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세요? 전 로리 맥길로이가 생각나요. 로리 맥길로이처럼 강하고 빠르고 안정적이게 힙턴을 하는 선수는 못 봤어요. 이런 로리 맥길로이가 많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스플릿 핸드 드릴이에요. 다운스윙 때 안정적인 궤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힙턴과 함께 오른팔 포지션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죠. 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잡을 때 오른손을 왼손과 멀리 잡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하는 거죠. 자, 이 동작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몸 앞에 위치해야 하는 거예요. 몸 옆에 위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상체가 무너지죠. 상체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버 더 탑이 될 수 있어요. 오버 더 탑은 이전에 알려드린 영상 위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꼭 봐보세요. 그리고 오른손목 힌지도 풀리면서 푸시나 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팔, 팔꿈치, 힙과 무릎이 같이 회전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 동작을 할 때 힙을 먼저 회전한다고 했죠. 그건 다운스윙을 리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다운스윙 때 신체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힙이 리드하고 같이 회전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이 스플릿 핸드 드릴은 로리 맥길로이가 드라이버를 연습할 때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 꼭 연습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부상당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할 수 있는 다운스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전환 동작과 힙턴이죠.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이나 연습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러니 꼭 연습해서 부상 없이 골프 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골프를 잘 치면 좋죠.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가족들과 친구들이랑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최근에 제주 촌놈 진심 골퍼 채널을 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라운드 1300회 골프 11년 치고 터득한 깨달음이란 영상이에요. 진짜 괜찮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골프 실력을 높이는 영상뿐 아니라 다치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상을 방지하는데 실력도 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영상이죠. 저희 채널 후원해주시는 허스라버 브랜드가 그런 의미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스윙크루의 목표는 뭐죠? 네, 싱글이죠. 우리 아마추어도 싱글을 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연습장 프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연습장에선 프로처럼 잘 치는데 필드만 가면 스코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습장보단 필드에서 스코어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해보라 하면 다들 수십 개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환경적 요인, 전략적 요인,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죠. 환경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연습장과 필드의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경사로에서 공을 치는 것이 가장 큰 예죠. 두 번째는 전략적 요인입니다. 연습장에선 타겟을 기계가 알아서 맞춰줘요. 하지만 필드에선 코스의 특성, 바람, 지형, 장애물 위치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샷을 해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무엇일까요? 연습장에선 공을 수십 번, 수백 번 칠 수 있죠. 그래서 볼 하나를 치는 압박이 적습니다. 하지만 필드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또 K 골프장 알죠? 뒷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압박을 느끼죠.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쉽게 필드 스코어를 낮추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라이에서 공을 치는 방법, 두 번째는 에이밍, 세 번째는 루틴으로 말이죠.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스크린이 아닌 필드에서 순식간에 열타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사라이 정말 까다로워요. 정확도가 높으면 늘 페어웨이에 안착되거나 바로 온그린에서 쉽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되던가요? 필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경사라이죠. 이런 경사는 연습장에서도 연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각 경우마다 어떻게 쳐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상황에 맞춰 적용하면 되겠죠? 방법과 함께 원리도 알려드릴게요. 경사라인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이 발보다 높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공이 발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오르막, 네 번째는 내리막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이 발보다 위에 있는 경우예요. 이런 상황에선 공이 어디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맞아요, 왼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 오른쪽이 경사 때문에 막혀있고 또 경사 때문에 클럽 샤프트를 내려잡기 때문이에요. 클럽 샤프트가 내려가면 페이스면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로프트가 높은 클럽일수록 왼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자, 봐보시면 로프트 각이 커졌을 때 경사각대로 샤프트를 기울이면 페이스면이 왼쪽으로 기우는 정도가 커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스윙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어드레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는 몸을 세우고 클럽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클럽을 짧게 잡으면 거리가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로프트가 낮은 클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벗어나는 것도 적어지죠. 참고로 로프트는 아이언 번호가 낮아질수록 작아집니다. 로프트 각이 낮은 클럽을 잡아도 공이 왼쪽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에이밍은 오른쪽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팔로 공을 치지 않고 몸을 회전해서 스윙을 해야 하죠. 이렇게 스윙을 하면 공이 드로우 구질로 날아갑니다. 타겟한 곳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공이 발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상황은 균형을 잡기가 더 까다로워요.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공은 어디로 날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오른쪽입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설명해드리면 왼쪽이 막혀있고 클럽 샤프트를 세워서 잡기 때문에 페이스면이 오른쪽으로 기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스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상체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평지보다 무릎과 골반을 더 구부려서 상체가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하죠.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발 앞쪽에 무게가 치우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야 해요. 그리고 에이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겟보다 왼쪽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고 몸을 완전히 돌려서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공이 타겟한 곳으로 날아가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죠? 오르막이에요. 로프트 각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르막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공을 칩니다. 그럼 로프트 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요. 그래서 평지보다 로프트 각이 한 단계 낮은 클럽으로 스윙을 해야 하죠. 또 오르막이니까 공을 더 띄워야겠죠. 그러면 평지보다 비거리가 적게 나갑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평상시 7번을 사용했으면 6번을 사용해야 하죠.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거죠. 이렇게 스윙하면 뒷땅이 나옵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체 각도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어드레스를 해야 해요. 그리고 스탠스는 11자가 아닌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더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스윙이 부드럽고 몸 회전을 하기가 편해요. 네, 마지막 내리막 라이에서 스윙을 알려드릴게요. 내리막에서 클럽 로프트 각은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평지보다 낮아집니다. 스윙을 하면 공을 아래로 내려치기 때문에 로프트가 낮아진 상태에서 공을 치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뭐였죠? 한 단계 높은 클럽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프트를 스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클럽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내리막도 똑같아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몸을 세팅해야 하죠. 스탠스는 왼발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럼 더 편하게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경사에서 스윙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기보단 로프트 각과 어드레스 원리를 기억하면 훨씬 적용하기 쉽겠죠?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인을 해결하는 에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분명 깃발을 겨냥했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스윙을 잘못해서일까요? 대부분 에이밍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이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탠스? 상체? 어깨? 아니에요. 결국 공은 페이스면이 때린 대로 날아갑니다.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공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래서 클럽 페이스로 에이밍을 해야 해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공 뒤에서 클럽을 들고 방향을 보는 것 본 적 있으시죠? 대체 어떻게 방향을 보는 걸까요? 바로 샤프트로 타겟과 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타겟 라인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렇게 라인을 보고 공과 가까운 곳에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 기준점을 눈으로 보면서 공 옆으로 가서는 거죠. 기준점은 나무나 근처 가까운 곳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 클럽 페이스를 정확하게 타겟에 맞춰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면은 기울어져서 맞추기가 힘드니까 리딩 엣지를 타겟에 맞추면 돼요. 리딩 엣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페이스면을 맞춘 뒤에 무엇을 해야 하죠? 네, 스탠스를 잡아야 합니다. 샤프트와 수직으로 스탠스를 서고 어깨를 정렬하고 어드레스를 잡아야 하죠. 여기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타겟 라인을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해야 하죠. 상체나 고개를 들어서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몸을 그대로 두고 고개만 옆으로 살짝 들어서 타겟을 봐야 하죠. 상체나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면 대부분 왼쪽으로 타겟이 잡혀요. 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이대로 에이밍을 해보세요. 약간의 팁을 드리면 연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주는 타겟이 아닌 옆으로 타겟 라인을 잡고 스윙을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러면 필드에서 타겟 라인이 더 쉽게 잡혀집니다. 에이밍까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엇이 남았을까요? 네, 심리적 요인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골프는 심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중에 누가 루틴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프로 선수죠. 그리고 실력도 프로 선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루틴을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나요? 유명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루틴이 13가지나 있죠. 연습장에선 좁은 공간에 공과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윙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필드는 공간도 넓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고 여러 번 시도를 못하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이때 멘탈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루틴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루틴을 하면 루틴을 만들 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죠. 그래서 루틴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처음 만들 때가 더 중요해요. 자기 최면을 걸며 만들어야 하죠.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루틴을 할 때 심장 부근이 차가워진다 상상하면서 하면 돼요. 연습장에서 몇 번 하다 보면 그 루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루틴 할 때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사라지고 차분해지고 공과 나만 보이게 되죠. 루틴은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어드레스 전 발을 2번 뗐다 붙였다 한다든지 아니면 클럽으로 발바닥을 한번 때린다든지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죠. K 골프장이잖아요. 여러분, 루틴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예요. 연습장보다 필드에서 스코어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경사라이 스윙 방법, 에이밍, 루틴을 연습하면 필드와 연습장 스코어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골프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남 탓도 못하는 운동이죠. 골프를 치며 남 탓 안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골프 실력뿐 아니라 삶도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의 목표 무엇이었죠? 싱글. 그 싱글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꿀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한 골퍼가 타이거 우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추어 골퍼가 가장 명심해야 할 팁을 알려달라고 말이죠. 타이거 우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 없이 그놈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라고 했어요. 정말 웃기죠? 여기서 또 다른 팁을 달라고 하니 타이거는 나가서 공을 치라고 했죠. 맞아요. 결국 타이거는 영상만 시청하지 말고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그냥 막연히 공만 치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공도 똑바로 나갈까요? 아니에요. 바른 자세와 방향을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따라만 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스윙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디 로테이션과 테이크어웨이죠. 이 두 가지만 연습하면 백돌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일관된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슬라이스도 잡히고 비거리도 들쭉날쭉이 아닌 따박따박 원래 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골프 스윙은 몸통의 회전력이 팔과 그립을 통해 클럽으로 전달되고 클럽의 끝부분인 헤드에서 극대화되면서 공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골프 스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거죠. 하지만 100을 넘기는 아마추어는 스윙을 팔로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몸을 어떻게 회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바디 로테이션을 하면 공이 더 이상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팔과 손목으로만 공을 칩니다. 팔이나 손목으로 공을 치면 초반엔 나쁘지 않게 날아가죠. 하지만 필드 후반전이 되면 피로도가 더 많이 쌓여서 정확도와 비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작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몸통 회전을 해야 할까요? 엘리트 골프 스쿨에서 이걸 정말 잘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몸통 회전을 알기 위해선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떻게 회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몸을 구분해 볼까요? 바디 로테이션에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비뼈 시스템, 두 번째는 골반 시스템이에요. 갈비뼈 시스템은 갈비뼈 맨 아래부터 머리 끝까지 해요. 골반 시스템은 갈비뼈 맨 아래부터 무릎 위까지입니다. 각각의 시스템의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갈비뼈 시스템은 상체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세 가지 주요 움직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횡적 이동, 즉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체가 바로 선 상태에서 어깨가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 겨드랑이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이에요. 통상 척추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옆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국민체조할 때 옆구리 운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이 움직임이에요. 대부분의 아마추어가 실수하는 것이 첫 번째 움직임, 즉 수평 이동을 주로 해야 하는데 세 번째인 옆으로 구부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로테이션을 알려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골반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골반 시스템은 하체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움직임만 있어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죠. 그렇다고 골반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체가 회전될 때 당연히 회전을 하죠. 다만 골반의 주된 움직임이 회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로테이션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정말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먼저 클럽을 안으세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은 회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갈비뼈 시스템의 첫 번째 움직임, 즉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백스윙으로 몸을 회전하기 전 수평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오른발의 무게가 옮겨져요. 오른발 왼발이 7대3 정도 되죠. 그리고 회전을 합니다. 갈비뼈 시스템이 말이에요. 이러면 골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회전되죠. 그립 부분이 앞을 향할 때까지 회전하면 됩니다. 자, 다시 회전해야겠죠? 여기서도 수평 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약간 왼쪽으로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수평 이동을 하면 양발의 무게중심이 바뀌죠. 왼발 6, 오른발 4 정도예요. 이게 트랜지션이죠. 그리고 나머지 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 나머지 회전할 때도 중요한데요. 왼발을 뒤로 끌면서 회전을 해야 해요. 발로 땅을 밀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과 몸이 회전하는 거죠. 이 자세는 임팩트 직후 자세쯤 됩니다. 자, 이제 두 손으로 클럽을 잡고 해볼까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 오른 겨드랑이는 떨어지고 왼 겨드랑이는 붙어야 하죠. 그 다음 회전을 합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데요. 이 방향으로 수평 이동과 함께 골반 시스템이 아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동한 후 다시 회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왼발을 뒤로 미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스윙하는 자세로 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4단계예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첫 번째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 네, 여기서 클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립과 클럽 헤드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수평 이동을 해야 하죠.
두 번째 회전, 그 다음 세 번째 골반은 다운되고 갈비뼈 시스템은 왼쪽으로 수평 이동해야 하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금방 감을 익힐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회전이죠. 다시 한번 리듬감 있는 속도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요. 구분 동작으로 바디 로테이션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부드럽게 이 구분 동작이 이어지게 스윙을 해야 하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4단계 로테이션 번호를 세면서 스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각 단계마다 자세를 잡아야 하니 천천히 해야겠죠. 조금만 연습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스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팁을 더 드릴게요. 뒤에서 보면 벨트 뒷부분이 옆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이 느낌입니다. 즉, 이 방법대로 회전을 하면 몸 가운데 축을 딱 잡고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바디 로테이션 연습은 클럽을 가슴에 안고 집에서 해보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자신을 찍으며 스윙하세요. 각 단계마다 자세가 괜찮은지 확인하며 훈련하면 더 빠르게 실력이 높아집니다. 자, 몸 회전을 알았으니 팔과 클럽의 움직임을 알려드려야겠죠. 전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테이크어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테이크어웨이가 무엇일까요? 네, 클럽을 너무 뒤로 빼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하는 거예요. 스윙의 시작인 테이크어웨이를 망치면 스윙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핵심은 왼팔입니다. 왼팔 팔꿈치가 테이크어웨이 경로를 만들어요. 테이크어웨이를 뒤로 한 경우엔 왼팔 팔꿈치가 타겟 쪽을 보고 있죠. 몸에서 떨어진 채로 말이에요. 이걸 정말 쉽게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팔꿈치가 몸 쪽을 보는 거예요. 팔꿈치 안쪽이 바깥쪽을 본 채로 스윙을 하면 되죠. 다른 하나는 스플릿 핸드 드릴을 하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가 무너지는 경우는 몸과 팔이 분리되었을 때입니다.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손목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스플릿 핸드 드릴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립을 잡되 왼손과 오른손이 멀리 떨어진 채로 잡는 거죠. 그리고 스윙을 해야 해요. 이 드릴은 팔과 몸이 연결된 채로 스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손목이 돌아가면 클럽이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잘못했는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드릴로 테이크어웨이를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안정적인 다운스윙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깨백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팁, 로테이션과 테이크어웨이를 알았습니다. 로테이션은 4단계로 나눠 연습하는 방법을 알았고, 테이크어웨이는 왼팔 팔꿈치와 스플릿 핸드 드릴로 연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타이거 우즈가 아마추어에게 알려준 팁이 뭐였죠? 네, 유튜브 그만 보기. 두 번째는 나가서 공치기예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아이언을 잡고 로테이션 드릴을 해보세요. 그러면 깨백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스윙크루 채널은 멈추지 않고 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